선거법 규제가 지나치다, 시점이 미묘한 개정론. 사실 우리 선거법이 너무 빡빡하다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하필 민주당은 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선거 하루 전에 민감한 내용을 고치자라고 발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대표는 왜 선거법을 고치자라고 강조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죠. 집유 2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역기능.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자, 그러자 여당에선 본인이 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아예 그 선거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냐라며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 지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15일 당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이 지점이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이 대표가 갑자기 선거법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공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당에서 지켜봤더니 선거법 1심 선거 하루 전에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고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발의된 내용 중에는 이 대표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를 빼자. 그리고 15일 당일에도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발의했는데 그건 1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 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지금 선거법 고치자라는 얘기가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강한 비판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시점이 묘하네요.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 발의된 두 법안 발의 내용은 한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선거법 개정안 내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는 이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하니까 그것도 무력화시키고 법까지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재명법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거 오히려 저렇게 발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 안 될 겁니다. 국민의 저항이 좀 부딪힐 거고. 네. 자, 민주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전에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선거 전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는 걸 발의합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전날. 그리고 왜 선거 날에는 100만 원의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000만 원 이상으로 바꾸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 법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170세 이상을 밀어주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특검, 탄핵, 이재명 살리는 선거법, 아니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법체계 부정한 행위. 이거 외에는 민주당이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저건 이재명 아부법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법 자체의 체계를 흔들어서 뭔가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행태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줄곧 얘기했던 이재명 리스크가 결국엔 민주당을 수렁에 계속 집어넣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저런 행위 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체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없애고 그리고 100만 원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지금 검사를 보복으로 탄핵하는 것과 또
또 무슨 과거에 자기네들이 정권 잡을 때 방송법 개정하자고 했을 때 안 하고 이제 와서는 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나 내로남불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굉장히 큰 위기로 몰고 가는 역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 선거법 관련해서 고쳐야 할 다른 항목도 되게 많잖아요. 성추행 정책부의장도 잘 아시고 저도 선거 취재 많이 해서 잘 압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그 발의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이 대표 선거 전날 선거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가 한 대표가 확인해 봤더니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빼서 처벌 기준을 없애겠다는 거고 둘째는 이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올리겠다라는 법안. 혹시 그 법안 발의하신 의원들이 내심 이거 한 9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뭐 확신을 하셔서 저런 거 발의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좀 뭐 통화를 해보지 못해서 발의 목적은 모르겠으나 네.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공직선거법 그 판결과 같아서 633 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판결이 나는 걸 지금 국민들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논의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난 다음에 이거 발의하면 어떠냐, 이거 통과시키면 어떠냐고 역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었고 이거의 개정 필요성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만 지금 드러나 있는데 다른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넉넉하게 인정이 돼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토론회 때 15분 동안 15번의 거짓말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처럼 대신에 그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다라는 게 미국의 문화거든요. 정치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로 한다면 이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 예, 이후에 개정 내용에 동의하는 거라면 이게 뭐 시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거 이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주당에게 그런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근데 그 소급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이 판결 이후에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항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다 끝나고요. 끝나고 다 끝나고 2심도 끝나고 재법원도 끝나고 그 이후에 그때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하는 게 해서. 좋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는 사실 현직 의원에게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맞아요. 공직선거법이 그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아니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못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풀어주려면 정말 안 되는 것만 결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이 네거티브 규제를 가야 정말 폭넓은 또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현직 의원이 그렇게 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이슈가 되고 있으면 논의를 하자. 논의를 열심히 해서 대신에 그 의혹을 갖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그 이후에 이거 통과시키면 되지 않냐. 대신에 공직선거법 개정만큼은 저는 분명 현직 의원들 이거 싫어할 거예요. 현직 의원들이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일 다음부터 바로 다음 선거운동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도전자들은 예비 후보 되기까지 한 120일 그때까지밖에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 풀어가는 과정을 너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이 법안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신다면 논의하자. 대신에 그 이후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 1심 선고 직후 발언이라는 해석은 부적절하다. 판결 전에 한 발언이다. 선거법 고치자라는 발언은. 이런 해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 나옵니다.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약물 복용이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 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입니다. 이른바
공직선거법으로 유죄가 선고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을 보면 아예 법적인 기준, 앞서 여당이 말하는 그 꼴대를 없애거나 상당히 높여서 법을 바꾸자라는 취지의 발의 내용이어서 향후에도 적지 않이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이 오래 계시잖아요, 김우정 의원님. 네. 이게 항상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혜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가요? 김현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가요? 그런 노랫말도 있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속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게 논란의 주된 쟁점이에요. 그러게요. 뭐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 이제 이런 표현도 축사에서 했던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도 들었는데 당직자 하면서 까딱하면 입고된다. 어디로 입고되냐? 교도소로. 네. 선배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발언 선배들의 취지는 정치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당부였잖아요. 저도 그렇죠. 국회에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예, 입고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런 표현하셨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얘기 취지를 담아서 축사에 그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 이제 그 내용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삐딱하게 보고 색안경 끼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 관련한 그 국회에서의 토론회는 뭐 민주당 의원 단독 주최도 아니고 여야 의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 두 분이서 공동 주최했던 그 토론회였는데 네. 거기에 미리 보낸 축사였거든요. 근데 시점이 공교롭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좀 미리미리 좀 하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집합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하면 된다. 뭐 성추행 부의장 얘기대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점의 공교로움, 뭐 타이밍 때문에 마냥 그냥 이거는 너무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사심을 담아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헌법적 권한 늘 거부권 행사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점이 미묘하다라는 말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군요.